안녕하세요. 대의 박태욱입니다. 자, 금일은 바이오 세력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찌 보면 바이오뿐만 아니라 세력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공통점이자 특징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테마성이 매우 강하다. 즉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 계속 상승을 하기보단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두 번째, 실질적인 것들이 보이는 게 없다. 테마성의 움직임이나 단기 이슈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계속 우상향하는 우량주들이나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친구들이랑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세 번째로는 테마 이슈 나올 때만 급등하는 패턴들, 그리고 시총이 높지 않은 종목들, 약 5천억 미만 정도, 그리고 테마 이슈 상승, 그리고 단발적인 이슈 상승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그러면서 이전에 매집봉을 다수 만들어준 그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세력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볼 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 5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포함이 된다면 세력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좀 기억을 하면서 제일 최근에 바이오의 세력이 들어있다 싶은 종목들을 좀 추려왔습니다. 바이오 세력의 공통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세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적 그리고 성장성 전망의 정상적인 종목들도 보여드리면서 비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특징들을 볼 때는 이 5가지를 볼 거면 거래량, 매집봉, 테마성 이슈나 단발성 이슈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고, 최근에 움직였던 모습들이,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줬던 종목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시총, 실적 정도를, 재무제표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을 보시면 이 친구가 세력이 있다, 없다를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좀 걸러낼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세력들이 들어있으면 같은 평단에서 존버만 잘하면, 잘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세력들의 수익을 같이 따라가는, 뛰어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최근에 바이오 세력 종목 리스트를 좀 뽑아왔는데, 뭐 7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피플바이오, CTC바이오, 나노엔텍, 한독, 명문제약, 진양제약, 대화제약인데, 이 7가지 종목에 100% 모든 세력이 들어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종목은 조만간에 세력들이 주가를 펌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떤 이유를 대서든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 이 종목들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얘네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이런 친구들 중에 갑자기 급등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게 세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셨다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켜보시면 이런 흐름이 세력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피플바이오 먼저 볼 건데요. 지금 차트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밑에 부분이 조금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옮겨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여기 끝에 나오는 요 작은 거래량. 이 거래량도 지금 실질적으로 HTS나 MTS 보시면 생각보다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잘린 부분까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징 뭐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5가지. 첫 번째, 거래량. 제일 최근에 평소와 다르게 튀는 거래량이 있는가? 두 번째, 매집봉이 있는가? 여기 매집봉, 여기 매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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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봉. 이게 저는 다 매집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 줬다 빼고 줬다 빼고 줬다 빼고 이게 다 매집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다 매집봉을 좀 형성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슈는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할 거고, 우상향을 계속 하는 종목인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피플바이오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종목인가요? 아니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시총도 788억 확인이 됐고, 실적은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실적도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특징들, 우리가 말한 5가지 특징들의 4가지를 부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제일 최근에 상승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이슈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탈모 관련된 이슈, 이때는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이슈로 이때도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를 보면은 탈모, 치매, 그리고 이슈 없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봉이 형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세력이 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제가 가져온 7종목이 다 똑같진 않지만 이 5가지 특징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은 부합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TC 한번 볼게요. 이게 종목을 7개 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을 하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C 바이오도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래량. 제일 최근에 단발적인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매집봉들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향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우상향 하고 있지 않습니다. CTC 바이오. 네 번째, 시총 1,900억, 5천억보다 낮죠. 5번째, 실적. CTC 바이오 실적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2022년 제외하고 다 적자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슈들이 테마성 이슈냐, 요걸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CTC 바이오의 이슈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5월 달에 상승에 대한 이슈, 조루증 관련된 치료제, 6월도 조루증 관련된 치료제, 7월도 조루증 관련된 치료제, 8월 달에 올라던 이유는 원투정이라는 제품을 독점 공급 계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CTC 바이오는 조루증 치료 복합제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이슈를 만들면서 매지봉을 띄우고 있다. 이것도 이제 특징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나노엔텍. 나노엔텍도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거래량, 첫 번째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거래량 많이 터졌고, 두 번째 매집봉. 저는 요게 다 매집봉으로 보여집니다. 요게 다 매집봉으로 보여줘서 매집봉 보여지고, 세 번째 우상향을 계속 하는가 였죠. 자, 딱 봐도 우상향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총입니다. 시총 1,400억. 실적 쳐보십시오. 직접 쳐보면 영업이익 적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이슈 중에 3가지는 테마성이에요. 3번은 테마성으로 움직였고요. 2번은 과거 이력을 가져와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냐면, 어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낮은 가격에 매집을 했는데 주가를 띄우면서 앞에 매집봉을 띄우면서 계속 본전을 만들어준다. 근데 본전을 만들어줄 때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이슈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성으로 나노엔텍이 엮일 만한 테마가 뜰 때 같이 띄우고 본전 주고, 같이 띄우고 본전 주고, 없으면은 과거 이슈 끌어와가지고 엮어가지고 본전 주고 물량 뺏어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 하지 있지 않고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같은 이슈를 여러 번 울고먹으면, 그러면서 매집봉 거래량이 터지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볼게요. 한독도 보면은 거래량 최근에 많이 터졌죠. 그리고 매집봉들 형성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다 매집봉으로 보여져요. 매집봉들을 형성을 해주고 앞에도 매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향을 계속 하느냐? 우상향 안 하고 있죠. 줄줄 흐르다가 2024년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도 2천억, 실적도 한독의 실적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독의 실적은 뭐 엄청 별로는 아니에요. 매출액이 한 4천억, 5천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무난하게 한 100억, 200억, 3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2023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마이너스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까지 제가 다 가져서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재무는 한 번씩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4가지 다 부합이 되고, 제일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던 매집봉을 만들어줬던 이슈들도 찾아보면은 당뇨 관련된 내용들이 임상 이상, 비만 치료제 테마성,
결국에 테마성 3번의 상승 중에 2번이 테마성의 상승이에요. 어쨌든 한독은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릴 때 상승에 대한 이유가 없으니 테마성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있다 라고 우리가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명문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제약도 제일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고 엄청나게 흔들면서 매집봉들을 많이 형성을 해주고 자꾸 본전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명문제약 우상향 하느냐? 주가가 줄줄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흔들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시총 750억. 그렇다면 실적 2021년까지 적자, 2022년 흑자, 2023년 당기순이익 적자입니다. 실적들은 직접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을 때 어떤 이유로 올라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치매 테마 상승하면서 주가 올라왔고, 그리고 낙태피임 테마 올라오면서 주가 올라왔고, 과거에 이제 항우울제 생산사실 재부각으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테마성이나 이전에 있었던 이력들을 재부각시키면서 우려먹으면서 주가를 강제로 상승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도 세력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진양제약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매집봉들을 많이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매집봉 둘 다 맞아 떨어지죠. 세 번째, 우상향을 계속 하는 종목이냐? 우상향 계속 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요. 시총 720억, 실적을 따져봤을 때 실적 매년 적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일 최근에 상승했던 이슈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최근에 상승했던 이슈는 5월 말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매집봉을 띄웠던 요땐 이슈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상승했던 이슈도 저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상승했을 때 과거에 생산사실 부각, 리피페노정이라는 제품을 생산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진양제약의 주가가 올라왔던 것도 뭐 인상, 2상, 3상 이런 내용들보다는 과거 재부각 그리고 이슈 없이 그냥 거래액이 터지면서 매집봉을 형성을 해줘서 진양제약도 세력이 좀 들어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대화제약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화제약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제약은 이렇게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들어오고 주가도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화제약의 시총 3,400억 그리고 우상향을 하느냐 봐야 되겠죠. 우상향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상향의 종목이라면 대화제약이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우상향인데 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치고 다시 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화제약의 세력은 벌써 출발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대화제약의 실적을 보면은 대화제약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상승 이유가 뭐 엄청난 게 있을까? 그걸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상승 이유를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2022년 9월 달에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2023년 9월 달에도 비만 치료제, 2024년 9월 달에는 리포락셀, 중국 위암 관련된 내용들 10환허가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9월, 2023년 9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를 올렸고 제일 최근에 주가를 올렸던 건 리포락셀 관련된 시판허가 소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 앞에 비만 치료제를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변동폭을 만들면서 매집봉을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6가지 종목들 있죠. 피플바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양제약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대화제약은 세력들이 출발한 종목 중에 하나로 예시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세력이 들어있는 종목을 찝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반대로 정상적인 종목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그 종목들처럼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테마는 충분히 엮여 있지만 뭐 항암 신약 아니면 고혈압 치료제 매출이 1조로 넘어가고 어느 정도 한미약품을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실적적인 부분들 캐시카우가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종목들과 크게 봤을 때 주가가 줄줄 흐르는 그런 차트 패턴과는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유한양행도 제일 최근에 상승했던 걸 빼고 보더라도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까 봤던 이렇게 줄줄 흐르는 종목들이랑은 완전 다르죠.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제일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 올라갔던 거 렉나자 FDA 관련된 내용들 금리 인하 수혜로 인한 바이오 전체적인 수급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제일 최근에 이슈로 더 올라간 건 맞더라도 그 이유를 빼고 보더라도 유한양행은 정상적인 종목이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친구들이 정상적인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캐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방금 같은 이제 세력 종목 리스트 같은 친구들은 세력들이 좀 주가에 개입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내가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이런 우상향을 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내가 세력을 피하고 싶다 하면 아까 그 종목들 같은 패턴의 차트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실 분들은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저점 매수해서 이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목이 바이오 세력 종목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외하고도 주가가 이렇게 줄줄 흐르다가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일 최근에 과거 이슈로 갖다 붙이거나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건 세력들이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서 종목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